박은정 의원님 손드셨기 때문에 토론하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가로 증인 신청된 증인들 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4년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년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 직무유기에 가까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가지고는 세상에 알선수재로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백은 어디에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공문으로 달라는 요청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정말 한심하고도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부속실에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옆에서 보자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우리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도 강우규 부속실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대통령실의 위법행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위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반드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대통령실 출석 요구서 전달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의결을 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이 청문회는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정도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의장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순조롭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지금 의사일정제 사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오늘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제 사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누구를 증인을 추가한다는 거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 분들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건이 이미 사망으로 성립했는데요. 저희가 증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26일 김건희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이 6명에 대해서 26일 날 청문회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6분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내용이 실제로 토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토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진우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우리 헌법상 함부로 개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만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소추 요건을 맞춰서 과반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원서 2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라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서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핵 조사 절차가 함부로 개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들께도 늘 민생을 다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 안건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결국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면 대체 토론을 왜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안건일수록 대체 토론을 더 자세히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은 최소한으로 아주 한두 명밖에 발언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건이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중에서 보면은 이게 방송법을 대통령이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 주장에 따르면은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청원서에는 어디에도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을 언급해 가면서 이것도 위법이니 저것도 위법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안에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탄핵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오면 사안만 중대하면 무조건 심사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심사합니까? 그거는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도 굉장히 높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고 국정위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체 토론이 아닙니다. 아, 증인과 관련된 대체 토론이 발언을 자, 조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타이머 꺼주세요. 발언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도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좀 참으세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도 좋고 뭐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끼어들기 하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142조 2항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할 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주진우 의원 발언해 주세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아까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증인과 관련된 대체 토론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발언을 좀 하시겠죠. 증인과 관련된 대체 박은정 의원님 그러니까 그 증언과 발언도 관련된 대체 끝나고 토론 하세요. 내용이 맞습니다. 끝나고 근데 왜 하세요. 아닙니까? 끝나고 하세요. 지금 6명에 네. 대한 증인에 대한 대체 토론이 아닙니다. 자, 또 말씀하시죠. 위원장으로서 발언 중간에 제가 발언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재량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 발언하세요. 제가 주진우 의원 발언에 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자, 발언하세요.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왔을 때 다 따져보겠죠. 법인카드 유용에 관련된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유가 국회의원 제명 사유가 되는지 이런 등등을 다 따져볼 것입니다. 근데 이번 탄핵과 관련된 청원 관련해서는 그거를 하나도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 그 안건이 아까 법사위에 계류됐기 때문에 무조건 청원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청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법사위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심사도 하지 않고 종결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유들을 보면은요, 지금 순직 해병대원 사건 현재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박정훈 수사단장이 일주일 만에 천척도 안 되는 조사 결과 가지고 8명 입건했는데 얼마 전에 1년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박정훈 수사단장 결론하고 달랐죠.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가정에서 조사부터 하고 본다는 것은 이거는 탄핵 소추 절차를 엄격히 하라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 보면은 여기 버젓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청원하다 보니까 그거를 법리적인 걸 잘 몰라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진우 의원 토론 내용 중에 또 위원장이 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입이 아픕니다. 이미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청원이 성립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 즉각 발의 요청, 이거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자 증인 채택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증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면 안 돼요. 나는 원초적으로 이 청원은 청원이 아니다. 성립할 수 없다. 그래 나는 토론도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퇴장하셔야 되는 거야. 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절차가 진행돼서 토론하고 있으니 그 이전에 이것이 청원으로 성립하냐 마냐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오늘 안건은 지금 6명 추가 증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토론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가급적 제가 이렇게 말씀, 가급적 증인 정진석, 홍철호, 송창진, 이원석, 강의구, 이동혁 이 추가 증인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아셨습니까? 자,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의사진행 바람에 토론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또 우리 야당 의원들도 모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국회에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회 퇴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 잘 살게 하고 또 지역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 탄핵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만 이상이 넘어서 사무처에서 법사위에 보냈고 지금 현재는 거의 140만이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5만이 넘어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은 왜 안 했느냐? 왜 탄핵 발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청와대에 접수된 거고 또 국회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 법사위원장이 해부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하는 것보다는 법사위에서 그 의견을 본회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자. 그래서 저는 제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회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토론 종결은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분이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누구만 말씀하신 거예요? 곽규택 의원님. 아니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5인이에요, 5인. 나와서요.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근데 누구 왜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해주세요. 하시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말이 됩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해주세요. 토론 종결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분이 토론을 종결하자라고 동의가 들어오면 국회법 71조 108조에 따라 토론을 표결을 위원장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종결을 원하시면 토론을 안 하신 분이 토론 종결합시다 하고 동의, 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분 더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준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제한 없이 토론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자, 그러니까 기회를 주세요. 유상범 간사님, 박준태 의원님 토론하려고 하는데 토론 방해하지 마세요. 자, 토론해 주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 무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청문회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 의견을 전합니다. 지난달 18일에 우리 법사위에 가장 먼저 회부된 청원이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가 오범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민생을 다짐했는데 민생법안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활동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탄핵의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 소추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국정 파트너이자 국회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야당이 국립민복을 멀리하고 정쟁적 아젠다로 국정과 대통령 망신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안건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유는 재임 중에 일어나야 하고 중대한 위헌적 위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원에 언급된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에 투기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 국회가 청원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선례집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0% 다 폐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처음 도입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때부터 20대, 21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동의 청원이 총 117건입니다. 모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1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10만 명이 넘으면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는지 정확히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청문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우리 국회 법사위에 부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경우에 당시 본회의 부의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여야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국회 규칙과 청원법에 따른 판단도 전제가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사위에서 그 국회법대로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당연히 존중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재헌절입니다. 우리가 재헌국회와 헌정사에 남아있는 그 선대들의 정신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통합, 그리고 협의, 협치, 합의 정신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법사위 모습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법권자들의 행동 양식을 모두 법률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조항이 수백조, 수천조가 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 전통과 관례가 중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국회 운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맞췄습니까? 여야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정당의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많아지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여망이 담긴 법안이 아닌 정파적인 법안들로 성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되돌아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국회법에 따라서 자, 조용히 하세요. 토론 종결 같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또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분, 어떤 의원이라도 토론 종결 동의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이 토론 안 하셨죠? 네. 장경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한 토론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동호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법이 아니고 입법성이 얼마나 안 주려고 위원장님 국회법을 오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토론 종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